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현통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와이트락 비치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처럼 와보니까 여기가 이제 무료로 개방을 했네요. 원래 주차비를 받았었는데 14시간 동안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은 이제 미국 국경이에요. 국경이고 왼편에 있는 바다는 이제 태평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줌이에요. 줌. 지금 이제 줌이라는 기업은 1997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온 87학번이에요. 그 오너는 중국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23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IT 쪽으로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시스코라고 굴지의 네트워킹 컴퍼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부사장까지 한 인물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화상통신, 화상통화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 쪽에서 이제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이 됐나 보죠.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나와서 차린 것이 이제 줌이라는 회사예요. 왜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줌이라는 회사를 자꾸 이렇게 못하게 중국 정부하고 커넥션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부 기관에 미국의 정보를 유출한다 이런 차원이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다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안면 인식 기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줌이라는 곳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예요. 미국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자세히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중국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본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서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가족들에게 보복 조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하고도 대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걸 왜 미국에서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면은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만약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는 뭐 무슨 보안과의 제프리입니다. 나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의 요직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정면, 측면 또 후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3D로 해서 만약에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왜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시면 톰 크루즈가 얼굴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쓴 다음에 안면 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조그만 공격용 드론이 있어요. 수십만 대를 탑재를 시키고 그 끝에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서 이마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군사적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줌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고요. 정보가 입수했을 때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드론 하면은 막 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한 2m짜리 비행기 미사일 달고 쭉 날아가 중동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이제 조그만한 드론을 이용해서 예, 앞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때리는 건데, 그게 만약에 조그만 거니까 우리 예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수많은 드론이 떠가지고 이렇게 쇼도하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그거보다 작은 크기의 드론이죠. 그 드론이 만약에 수백만 대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입력해 놓은 그 요인들의 정보가 수십만 명이야. 다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시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밝혀졌군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인물이 이 회사의 요직에 앉아 있었어요. 검열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밝혀졌던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희생자 유가족,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참가했던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참석자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참여를 했다가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상회의라는 동안에 한 4번 정도를 이거를 차단한 거예요. 차단해서 못하게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사찰했던 부분, 이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FBI에서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꼭 있어요. 그죠?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면인식 기술을 했을 때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계산원이 없는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시험 삼아 운영하거든요. 그럼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어떤 기존의 아이디를 갖다 만들어서 들어갈 때 딱 탭하고 찍는 거죠. 찍고 들어가서 물건을 꺼낼 때 그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가져간 물건을 확인해서 집으로 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품목별로.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들고. 품목별로 계산이 돼서 거꾸로 저희 집으로 이제 영수증이 전자적인 메일로 오게 되죠.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안 샀는데 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의 제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단추를 누르면 회사에서는 다시 카메라 돌려봐서 이 사람이 아니었는지 맞는지를,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그죠? 시범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활을 상당히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건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주의 정권의 어떤 독재자라면 문제가 좀 커지지 않겠어요? 예, 중국에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안 비치고 땅 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시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이제 신문에 한번 나왔길래 제가 그거 보고 저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날 감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어차피 패러다임은 바뀌게 되는 거죠. 사회는 바뀝니다.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면 정말 우리의 어떤 대량 실업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부. 그렇죠? 그런 어떤 운용을 해야 되는 전문 인력들은 필요하겠지만, 기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과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한가롭게 바닷가에 나와서, 오늘 뭐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만, 날씨가 좋다면은 바닷가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바베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전거도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배도 타고, 그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좀 우리가 그루미하다고 하죠. 그루미. 좀 어둡지만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죠. 우리 그거 보시면은 매트릭스라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사육당하는 거죠. 이
뇌의 피질에다가 적당한 자극을 주고 적당한 어떤 그런 흥분을 좀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르몬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인간의 신체가 꾸준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 어떤 사육당하는 세상이 물론 이건 좀 더 많이 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그죠? 터미네이터도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 보시면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암울한 미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반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직업이 다 없어져요. 다 똑같이 일 안 해. 그죠? 전부 다 이제 집에서 놀아요. 앞집에 있는 제임스도 놀고 뒷집에 있는 마이크도 놀고 똑같이 다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로 꾸준하게 이어져 간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에서 오히려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에 어떤 그 살아가는 가치에 있어서 내가 나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면 감히 어떻게 제가 제 말을 하겠어요. 제 표현을 못하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전의 양면을 다 보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제 감춰진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꾸로 뒤집으면 반대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안 보이시면 한쪽에서 말하는 거를 그 반대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맞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굳이 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두 개를 다 비교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대의 정치니까 대의 민주주의 정치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가 앞에 정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갑작스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을 주고 밀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잘 안 할 때는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하게끔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새로운 사람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정치는 나름대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신념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한 신념이 나중에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감시와 견제를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밀었다고 해서 끝까지 충성하거나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이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싸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12월 지금 중요한 날짜가 14일, 16일, 18일 그 다음에 1월 6일, 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1월 6일이 되기 전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여러 가지 현상과 정보를 많이 받으실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주류 언론, 뭐 CNN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즈 이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약간 왼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른쪽의 얘기가 거의 거꾸로
가니까 그 들으시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반대쪽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결정을 내리실 때 이제 이 결정은 하나하나의 결정이 다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시면서 뽑으실 때에도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뽑으실 때는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뽑으시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만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난 겁니다. 게임 셋이죠. 그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뭐 나는 이 사람을 밀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까 이거는 하시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